여러분 교재 86페이지 보시면은 경기 변동인데, 이 경기라는 용어는 경제의 활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이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부동산 경기 변동 87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기 추세선인데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여기 경기가 가장 좋은 요 상태를 우리는 정점 또는 피크, 정상이라고 하고, 이 점은 경기의 바닥, 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 이 진폭이라고 하고, 자, 이때 이 정점이 나오고 또 이 정점이 또 여기 있는데,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해요. 한 사이클을 주기.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를 좀 우선 알아두시고,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측정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부동산 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나와요. 이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은 이 실물 변수로 측정하는 게 있고, 우리가 화표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실물 변수로 측정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공급 측면에서의 지표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요 측면에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급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을 하면은 건축량이겠죠. 건축량. 이 건축량을 가지고 공급 측면의 지표로 파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축이나 이 증축 등에 있어서 허가 면적을 가지고 우리 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건축량을 파악할 때 선행,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가 건축 허가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이잖아요. 이때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돼요. 예? 그리고 동행 지표로서는 또 뭐죠? 허가를 받아서 또 착공 신고를 통해서 건축을 뭐한다? 착공을 하죠. 이 착공량이 우리는 동행 지표예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니까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가지고 주로 파악을 하는데, 항상 주의할 것은 건축량이 많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도 증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미분양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해 두시고, 자, 수요지표에서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말하는데,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예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은 등기소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돼요. 등기 실적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또 지방세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이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은 우리는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면은 지방자치단체 부유해져. 돈 쓸 것도 많아지고. 자, 거래량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이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은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에서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가격 또는 뭐 임대차일된 임대료인데,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건축량 생산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하여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하나하나의 이러한 단순 지표만 보면 안 되고, 이 단순 지표들을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경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돼요. 자,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평균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것. 자, 변동의 진폭이 있는데, 자,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이렇게 주어졌죠.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경기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요거 26회 시험은 작다로 출제했어요. 그 지문이 26회 정답. 진폭을 출제했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유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변동의 진폭을 한번 봤고, 변동의 대칭성을 보게 되면은, 자, 변동의 대칭성은 이 얘기가 있죠. 자, 회복. 바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바닥을 통해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후퇴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통해서 오른쪽이 경사가 급하고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오른쪽이 급하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 시장,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인데, 이러한 네 가지 시장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네 개. 자,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 경기 변동 외에, 순환적 경기 변동 외에